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정광필과 우의정 심정이 아래기랄. 어제 헌부의 상수의 신들이 대관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론이 저와 같으니 신들 자신이 이미 합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남을 청가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자나께서 어찌 신들의 의사를 모르시겠습니까? 위에서 재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뜻은 중용을 얻고자 한 것일 뿐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찌 이 때문에 사면할 수 있겠는가? 삼공에 오랫동안 권원이 있는 것은 적임자인 정승을 얻는 것을 중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옛 사람이 사람을 알면 현철이다. 오직 제께서도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하였다. 내가 어찌 짐작하여 재단할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복상하라 하며 정광필 등이 이 행의 일을 서게 하기를. 이 사람 외에는 미처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다만 대제학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난처하니 조정조의 일을 살펴보니 정승으로 대제학을 겸임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일에 의거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육경 중에 비록 합당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만약 병난이라도 일어나는 때라면 오로지 차설을 뛰어넘어 제수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승평한 때에는 차설을 따라 보직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만약 벼슬이 낮은 사람으로서 한다면 반드시 남보다 100배는 현명한 자라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벼슬의 차수와 인물이 다 합당함으로 서게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전일의 복상 때에도 이 사람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여론이 다 나의 뜻과 같았으나 다만 문영을 맡은 사람이 없으므로 하지 않았었다. 그 뒤에 들으니 비록 삼공일지라도 문영을 겸장할 수 있다고 한다. 대신의 뜻이 바로 나의 의사와 합치한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에 서장을 보니 성절사의 사행에 통사 김천서가 북경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곳에 매장해 두었다 하였다. 이국에서 객사하였으니 그의 부모 처자의 원통하고 민망한 심정이 어찌 범련하겠는가. 무릇 국경에 간 일행 중에 사람이 죽으면 사신된 자가 마땅히 예부에 고하여 그 시체를 싣고 와야 할 것이다. 만약 예전에 싣고 돌아온 예가 있는데 이번에 싣고 오지 않았다면 주문해야 할 것이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정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1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정광필을 영의정에 심정을 좌의정에 이 행을 우의정 겸 홍문관 대제학에 이 요청을 영정처 부사의 홍숙을 좌찬성에 윤풍형을 홍문관 수찬에 수봉을 정자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광필이 수상에 승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사퇴하여다. 심정은 좌상을 이행은 퇴직을 홍숙은 찬성을 사퇴하였다. 두 번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3일 성묘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3일 성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계복을 들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계승부의 죄수 지자청이 그 어미를 구타한 죄는 참대 시인데 삼복이고 계승부의 죄수 내은손이 숙모를 타살한 죄는 참부대 시인데 삼복입니다. 하니 율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황해도의 신천, 지령, 문화, 장령 등의 고을에 천둥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한승정 등이 상소하다. 이래는 시비가 있으나 현명하지 않으면 분변할 수 없고 마음에는 호호가 있으나 결단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임금의 덕은 밝게 결단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밝게 살피고 결단하여 행하면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귀결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귀결되는 법입니다. 그리 되면 일이 정해져서 허리멍텅한 패단이 없고 이치가 바르게 되어 편당의 잘못이 없어집니다. 만약 옳고 그른 것이 정해지지 않고 좋아하고 미워함이 떳떳하지 못하면 불측한 근심이 은미한 가운데서 자라나고 세상을 경복시킬 간사함이 인순하는 즈음에 생각나게 됩니다. 말을 밝게 살피지 않으면 언로가 막히고 취사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사기가 저상되며 일에 임하여 오무줄을 결단하지 못하면 기강이 퇴폐합니다. 이렇게 되어 점차로 위망에 이르도록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무릇 기라는 것은 일의 시초이고 미라는 것은 사물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잔을 띄울 만한 작은 물도 그 극에 이르면 하늘에 닿는 큰 물이 되고 나무를 마찰하여 생기는 작은 불씨도 그것이 성하게 되면 요원의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연에 대한 말은 항상 소홀하게 버림을 받지만 일이 이미 드러난 때에는 또 미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은 이것을 살펴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어느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알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연의 화를 살펴서 그 시초의 방지책을 도모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종말이 편안한 것입니다. 역경의 심오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미를 구명한다 하였고 서경에는 기미를 잘 살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대저 언로라는 것은 열어야지 닫아서는 안 되며 넓혀야지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로가 통하면 상하의 정이 통하고 공도가 밝아지지만 언로가 막히면 상하의 정이 막히고 간사한 자가 일어납니다. 옛날 순임금은 비망목을 설치하여 제덕이 넓어졌으며 진문공은 여러 사람의 계책을 들어 끝내는 폐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천한 자에게는 묻는다는 말을 대아에 읊었고 백성과 모의한다는 의가 홍범에 드러났는데 주나라가 쇠하게 되니 나라의 도가 없고 왕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근심하였으니 시경에 어찌하여 하늘은 법칙이 될 만한 말을 믿지 않는고 저와 같이 가다가는 잃을 곳 없겠네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을 믿지 않으니 진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경의 모든 군자들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네. 말을 물으면 대답하지만 참소하는 말을 만나면 물러가네 하였으며 또 슬프다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이 몸이 병들 지경이라네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자가 화를 두려워하여 감히 진언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위에서 듣고자 하지 않고 아래에서 감히 말하지 못하니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도 알지 못하며 임금은 고립된 채 돕는 이가 없으면 위망하지 않고자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신성 예지한 자질로서 도를 바라보기를 미처 못 볼 것처럼 하고 선을 받아들이기를 미치지 못하는 듯이 하십니다. 마땅히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초야에 미치기까지 회포가 있는 자는 진달하지 않음이 없고 할 말이 있는 자는 진언하지 않은 자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진언을 구하는 하교가 여러 번 내렸으나 중의 호응은 아득히 멀 뿐입니다. 어쩌다 미친 소경의 말 같은 말을 진달하며 문득 주제에 넘다는 책망을 받게 되니 이것은 사람을 말하게 하고자 하면서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격입니다. 마땅히 전하께서 언관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간언에 따라 어기지 않음에 힘입어 조정의 잘잘못과 민생의 기쁨과 슬픔을 언책을 맡은 자가 오히려 간혹
항언하여 숨기지 않건만 중요해서는 또한 두려워하여 깊이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자의 긴급히 전에 들은 은밀한 일을 가지고 언간을 여기만 두어 사람을 구함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림은 위태로운 생각에 두려워하고 물정은 침울합니다. 사람들은 구차하게 아첨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선비는 바른 말하는 것을 경계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먼 장래까지 헤아리는 자는 혀를 깨물고 한숨을 쉬며 슬퍼하고 법을 희롱하고 간사함을 품은 자는 탄관하고 서로 경하합니다. 전하께서도 바야로 굳게 간쟁을 거부하고 공론을 물리쳐서 그늘이 논사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들은 전하의 간언에 따라하는 미덕이 이로부터 이지러지고 시인의 근심이 오늘에 다시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저 사기라는 것은 국가의 영예로서 조정의 의지하에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은 이것을 진작시켜서 원기를 기르고 난세에는 이것이 꺾이어 위망을 초래합니다. 옛날 광무제는 부춘산 엄자령에게 존귀한 신분을 굽혔고 명제는 벽옹에 구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안의 절이의 풍습이 끝내 간사한 노만으로도 감히 신기는 손에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이 당고의 화를 징계하여 청담의 풍속이 일어나더니 사마씨가 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운수로 만세의 거울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을 휴양하였으며 그 위에 성종께서 질그릇 만들듯 인재를 양성하니 많은 선비가 잇따라 일어나서 문풍이 매우 성하고 관계에 절리한 선비가 빈빈하여 옛날에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폐조에 이르러 일망타진하니 다만 선이 유류가 없을 뿐 아니라 기상이 피곤하여 다시 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하께서 고무진작시킬지라도 오히려 구제할 수 없을까 두려운데 더구나 또 따라 저지함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조정이 다사하기에 이르거나 종사가 편안하지 않음에 이른다면 그 누가 팔을 떨치고 나서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신들은 이 기강이 서면 천하가 편안하게 다스려지고 기강이 무너지면 천하가 수일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위에서 다스리고 재상은 아래에서 받들며 모든 관료들은 그 맡은 일을 수행하고 대가는 그 잘못되고 굽은 것을 규찰합니다. 상하가 일체가 되어 같이 공경하고 같이 공순히 협력하면 공도는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서로 사양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중앙과 지방에는 팔을 움직이면 손가락이 순종하는 듯한 형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부는 견륜질하며 서로 의심하고 관리는 탐호하기를 싫어할 줄을 모릅니다. 선비는 염치를 모르고 사람들은 법과 의에 따르지 않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라는 하교를 아무리 내려도 목민과는 안연히 봉행하지 않습니다. 부극과 분경의 풍습이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성하해지므로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궁항에 끊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건만 대신이 말하지 않고 대간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면 이미 무너진 기강이 어찌 다시 떠칠 수 있으며 이미 피곤해진 백성이 다시 편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해를 잇따라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겹치고 불행히도 도적이 안에서 일어나고 오랑캐가 밖에서 틈을 탄다면 이 지경에 이르러 후회한들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대저 경련은 제왕이 군신을 접견하고 성학을 개발하며 상하의 정을 통하고 빛나는 큰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열이 고종을 교회하기를 견문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은 이 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니 옛 가르침을 배워야만 얻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처음과 끝을 생각하여 학문을 기본으로 삼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덕이 닦여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위 무공은 만년에 배우기를 좋아하여 반우와 괴장에 잠이 없는 것이 없었으니 시인이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영단이 매우 뛰어난 성왕으로서 대대로 빛나는 높고 안정된 대업을 계승하시고 오히려 부지런히 선비를 맞아들이고 찾아서 유학을 유의하고 경악의 선비를 골라서 임용하여 오로지 교회를 드리는 직책을 맡기시고는 성상께서 자만하지 않고 목마른 것처럼 도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는 잘못된 일이 없고 초야에는 버려지는 어진이가 없어 지금까지 백성들이 그 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왕 위에 임하신 처음에는 정신을 가다듬은 시위하심이 진실로 성령께서 남기신 뜻과 같았는데 수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경련에서 소대할 때는 상하가 공경하게 침묵한 채 법도를 쓰고 용의를 접견할 뿐이고 한마디 말도 토론하고 규경하는 보탬이 없습니다. 요순의 성대에도 찬성과 반대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더구나 말세에 반대로 강론 절차의 공의 없이 다스려지는 데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경륜에 나아가시고 경술에 유의하셔서 밝게 판단하는 덕을 넓히소서. 그렇게 한뒤라야 기밀을 살필 수 있고 언로를 넓힐 수 있으며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기강을 확립할 수 있어 나라의 치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재가 위에 나타나고 지변이 아래에서 알리며 유언비어의 요망한 말이 서로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신들은 직책이 언관의 자리를 늘 더럽히고 있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두려워하면서 장차 그 화가 이를 것을 깊이 걱정하여 마침내 숨기지 못하고 대략 소견을 아리니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의 상소에 비답하다. 지금 상소를 보니 말한 바가 지당하다. 경련은 과연 부복하고 진퇴하는 것뿐이니 내가 일찍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재변이 중첩해 나타나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의지에 살 수 없으니 어찌 강마할 일이 없겠는가. 상하가 마땅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진조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7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이행이 아뢰기를 신의 본직은 본디 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뢰는 것이 본독해서 억지로 직에 나아가고 있는데 또 대제학을 잉임시키시니 문형의 임무를 맡은 일은 처음부터 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었으나 감히 사피하기가 어려워서 외람됨을 무릅쓰고 있은 지 오래였는데 이제 진실로 겸임할 수 없으니 체임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복상 때 제상이 첨가함으로 경을 우상에 임명한 것이다. 또 대제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며 또 정성으로서 대제학을 겸임한 전례가 있다고 하므로 잉임을 명한 것이다. 사피하지 말라.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한 무리 가지고 양이가 있다. 진저시록 58권 중종 59권 중종 22년 10월 2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개복을 들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전환의 죄수 양녀 말을 허가 남편의 종 구영과 동간한 사건은 삼복이고 문화의 죄수 교생 방윤량이 그의 아내를 타살한 사건은 삼복입니다 하니 율대로 하라고 하였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윤은비를 충청도 관찰사에 지수하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3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3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0월 3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조광에 나아가다.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정부의 당상이 함께 아뢰기를 덕근대 성질사의 행차가 북경에 갔을 때 진언하는 흑마포를 중국 예부가 추악하다고 점퇴하는 것을 통사가 여러 가지로 애걸하여 바쳤는데 예부가 그대 나라는 사대하는 나라인데 이와 같이 하였으니 만약 대내에서도 추악하다고 말한다면 부득이 그네 나라에 이자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자하기에 이른다면 나라의 체면이 지극히 매몰스러울 것이다. 근래 납포하는 일이 점점 나빠져서 바치는 배가 겉은 비록 정세한 것 같으나 속은 추악하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적폐가 이미 오래다 했다고 합니다. 참건대 예조와 호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여 거짓으로 속이는 풍습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찬교하였다. 사대하는 일은 예부가 비록 점태하지 않더라도 본래부터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진원 포자를 제용감에서 받아들일 때 제조와 관원이 안팎을 살펴보았다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제조와 관원을 모두 주문하고 금우보트는 복납하는 일을 호주와 예조가 같이 의논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간원이 긴급핍과 김섬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성질사 이기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강필에게 모간에서 섭진하도록 명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헌부가 비록 실정이 없고 기묘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여러 나라를 사피하니 사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저 상시에 대관이 계사하였다가 계사를 정제할 때면 동료들과 더불어 분명히 상의한 뒤에 정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근사, 원계치, 황연준 등이 이주의 일을 정계하였다는 일은 이미 의정하였다고 하나 다시 동료들에게 통관하지 않았으며 혹은 동료가 같이 좌기하였는데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매우 부당합니다. 이 언적은 정계의 의논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비염한다 하는데 그의 뜻은 옳습니다. 다만 그가 처음 의논할 때 이미 참여하였었고 정계하던 날에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반드시 그 마음에는 정계하는 것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옳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언적도 명정하지 않습니다. 또 김희열은 집에 있다가 정계한 것을 들었는데 비염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김근사 등과 뜻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적이 사피한다는 것을 듣게 되자 또한 쫓아와서 사피하니 희열의 일은 정신이 어지러워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 재직할 수 없으니 아우러 체임시키소서. 이주의 일을 헌부와 같이 의논하여 정계하였는데 장령 이 언적이 다시 의논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염하니 대선 이하가 또한 재직하기가 온편치 못하다는 뜻을 아뢰고 여러 날 사피함으로 간언이 이렇게 아뢰는 것이다 하니 영의정 정광필에게 전교하기라. 그늘의 헌부가 이주의 일을 전개한 것을 가지고 여러 날 사피하면서 매우 시끄러우니 대신이 어찌 모르겠는가. 경이 마침 여기에 왔기에 묻는다. 이주의 일을 전개한 것을 이 언적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었는데 언적이 홀로 못 들었다는 말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언적이 오늘 사직한 뒤에 정교를 기다리지 않고 까닭없이 물러간 것은 매우 재신을 잃은 일이다. 황윤주는 지난달 26일에 전원이 출근하여 이주로 일을 의논할 적에 이미 간원과 말을 같이하여 아뢰었던 것이므로 간원의 성상소에 의논하니 간원도 정계하고자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에 28일에 동료들에게 말하니 모두 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희열은 전에 이미 의정하였으므로 다시 통관하지 않더라도 사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언적이 사피하였다는 것을 듣고 또한 따라서 사피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김문사 등과 서로 같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대립하기에 이르렀으니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전원을 체임시킬 수는 없다. 다만 이 언적은 같이 앉았으나 그 의논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또 오늘 채통을 잃었으니 언적만 체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라. 언정의 뜻은 반드시 전개하지 않고자 하여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자세히 듣건대 전개하는 것을 온당하게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고 다만 다시 통용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여 사피하였다고 하니 매우 자질구레한 일입니다. 또 김건사와 원계체의 의사는 과연 옳습니다. 그러나 같이 앉은 동료가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서사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김희열은 사피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언적이 사피한 것을 듣고 따라서 사피하였으니 그는 더욱 정신이 어지러워 결정하지 못한 셈입니다. 언적이 까닭없이 퇴교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과연 채무를 잃은 일입니다. 또 언적이 다른 관원은 모두 들을 수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더욱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록 기묘한 일은 아닐지라도 안전을 얻지 못하였으니 전원을 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원을 체임시키라 하고 간원에 답하였다. 헌부가 사피하는 일을 영의정에게 물으니 모두 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므로 이미 체임을 명하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일 병자 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긴급피의 일을 지금 논계 중이니 새로 제수되는 대관도 논계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급피의 말 속에 나오는 허흡과 권리는 대관에 주의하지 말라고 정청에 말하였다. 전조에서도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는가마는 나의 뜻이 이러하기에 말하는 것이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일 병자 6번째 기사. 간원이 긴급핍과 김섬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일 병자 7번째 기사. 김근사를 공조 참판에 홍언필을 사안부 대사원의 장계문을 지비해 이홍관과 이희근을 장령에 상진을 지평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사원 홍언필이 아뢰기를 근래 대관을 편입하는 폐단을 조정이 모두 온편치 못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신이 헌부의 장관이 된 것이 이제 4번째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장관에 불합하다고 하는 공론을 받고 체임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별설을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상례에 의한 사피가 아니고 여론을 불합함으로 감히 사직하니 신의 이별설을 체임시켜 주소서 하고 집이 장계문은 아뢰기를 신이 전에 장령으로서 논계를 받고 체임되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본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어제 체임된 대관들은 모두 전일에 교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또 교대하니 회유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사체가 측에 나갈 수 없으니 신의 뱃슬을 체임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대관이 모두 기뉴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주 채직시키는 것이 이미 풍습을 이루었다. 조정조의 일은 알 수 없으나 반정 이후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대관을 자주 체임시키는 일이 지금 같은 때가 없었다. 조정이 대관 임용의 길을 넓히고자 한다는 것은 범언일 뿐이다. 모두 일찍이 대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만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사람도 또한 부족할 것이다. 또 전에 대관을 지낸 사람이 뒤에 다시 한들 무엇이 해로운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언필 등이 2번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3일 정축 2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3일 정축 3번째 기사 간원이 긴급필과 김섬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4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홍언필이 아뢰기를 지금 진강하는 대학 연희보에 왕이 친히 생소를 살펴본다 하였습니다. 신이 북경에 갔을 때 듣건대 황제가 하늘의 제사와 태묘의 제사 때 반드시 친히 희생을 살펴보는데 정성을 바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늘의 제사하는 것은 그 정성이 하늘에 사무쳐서 바람과 비를 제때에 내리게 하고 백곡이 잘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저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 감흥이 있기를 기필할 수는 없으나 혹은 응음하는 이치는 있는 것입니다. 근래의 경기에 흉년이 매우 심하여 명년 봄에는 백성들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무릇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일은 위에서 지극함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사직과 종면의 친절을 거행하며 그 정성이 극진합니다. 선능의 제사하는 것은 풍년을 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매년 흉년이나 사고로 오랫동안 진행의 예를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결전입니다. 이것으로서 풍년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예를 거행하여 정성을 다한다면 신이 감흥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자에 위해서 때에 따라 간혹 거행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이가 유생이 가유하는 패단을 들어 아뢰어서 정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의 대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가해는 곧 아래 사람이 위를 칭송하는 일이니 위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조발하여 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배단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농제는 위에서도 예관의 품위를 기다려서 결정 짓고자 한다. 매번 하고자 했으나 가요의 폐단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어찌 그 폐단만을 생각해 길이 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원필이 또 아뢰었다. 근래 국가의 기상이 소삭하여 선왕의 성대한 예법이 점점 폐해져 행해지지 않습니다. 신은 성중조의 일을 듣고 보니 복명사신에게 사명할 때는 힘써 견곤한 뜻을 보이고 상예로 사연하여 노고하는 심정을 위로하여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경가는 사신에게 사연하는 예는 하지 않는 것이 상례가 되었으니 사신을 위로하여 즐겁게 해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공신의 중상년 같은 것도 근래에는 매번 흉년이라고 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신의 생각에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왕 때엔들 어찌 흉년된 해가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예를 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옛사람이 공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전공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저 옛사람이 공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광무가 풍이에 당 태종이 이적에 대한 것처럼 중하게 대우하는 바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마땅히 공신을 중하게 대우하고 중삭연을 거행하여 위로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륜에서 대사하니 천자가 하늘에 제사하고 태묘에 제사할 때에 친히 스스로 희생을 살펴본다 하였고 대학 연희보에도 왕이 친히 생소를 살펴본다 하였다. 천자의 예는 이와 같은데 제후는 그러한 예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의정부에 수의하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2년 11월 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김섬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지평 상지는 서경에 통과되지 않았으니 체임시키소서 하니 선교하였다. 상지는 체임시키라.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는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4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 핍과 김섬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이 요청을 겸 영경년 사이에 양년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장광필의 의논드리기를 만약 국가가 오랑캐를 대우한 고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한승부가 아랜 것이 마땅한 것 같으나 지금은 외인들이 관사를 격려하지 않고 고직 상인 등과 더불어 몰래 서로 매매하여 스스로 그 도리를 잃었으니 사매에 대해 보상되지 않은 물건은 국가가 창찰할 필요는 없고 고자 등이 몰래 매매하는 죄만 징계하면 옳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보상하지 않은 물품을 곧 국고의 물품으로 내준다면 아마 무궁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고자의 일족에게 분징하려면 반드시 지체될 것이니 저들 자신이 도리를 잃었으므로 비록 수십일 늦어질지라도 우리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니 몇 달이라도 머무르게 하고 간구한 뜻을 보인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외인을 대우하는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땅히 포구에 도착한 때에 가지고 온 물건의 진작에 수량을 계산하여 예조에 첩보하는 것이 본예입니다. 그런데 사서로의 수예의 물건을 매매한 것은 이미 법예를 위반한 것입니다. 소송을 청리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고의 물품으로 잠깐이나마 사사로운 매매의 대가로 대불하여 후일에 무궁한 폐단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의견은 예조가 아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외인이 사설의 매매한 물품의 대가를 국고의 물품으로 보상할 수는 없으니 예조가 아린 것이 과연 마땅합니다. 다만 외인과 고자가 몰래 매매하는 것이 법이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바 피차에 간사한 거짓말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외인의 일방적인 말에만 의가해 징수해 준다면 그들이 술책에 빠져 뒷날에 폐단을 열어놓게 될까 싶습니다.
고직의 죄만 다스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를 청해하지 않아 알아서 국금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였다. 삼공의 헌의가 대개 다 같으므로 낙점하지 않는다. 예저로 하여금 외인에게 타이르게 하기를 너희들이 몰래 서로 매매한 물건은 국가가 알 바 아니니 징수하여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외인이 만약 다시 민망함을 고하고 징수하여 줄 것을 간청하면서 오래 머무르며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이 이 공사도 거의 귀일될 것이니 그때 진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 뜻을 예조에 말해주라. 외인의 물건을 사사로이 사고 값을 보상하지 않은 자가 바야로 건부에 수금되었는데 한승부로 하여금 값을 징수하여 주라고 하므로 한승부가 아뢰기를 사매 한 자가 복초하지 않았으며 비록 복초하더라도 사세가 속히 징수하기 어려우니 우선 사슴시의 면포로서 먼저 주어 보내고 공사가 귀일된 뒤에 물건을 징수하여 수령을 충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예전은 아뢰기를 외인이 사사로이 서로 매매한 물건은 국가가 알 바 아닙니다. 만약 국고의 물품으로 대준다면 배단이 무궁할 것이니 단서를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삼공에게 수의하도록 명한 것이다. 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정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7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검상 정세호가 정부의 뜻으로 아뢰기라. 전일의 희생을 친히 살피시는 일을 하문하셨습니다. 희생은 과연 소중한 것이니 친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자가 거행하는 교사의 예의와 국가의 제례는 같지 않습니다. 조정조에서 작성한 예문 외에 다시 예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희생을 살피게 하라는 것을 수교하였습니다. 수교를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였다. 아랜 뜻은 알았다.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희생을 살피게 하는 일의 수교를 거듭 밝히도록 하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유여림을 홍문과 무제하게 안사언을 사헌부 재평에 제수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경상도의 안동, 예천, 봉화, 예안, 영천 등의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홍관이 아뢰기라. 신이 근자의 외관이 된 일이 있어 소외가 있으면서도 깨달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마침 입시하게 되었으므로 아뢰입니다. 이것은 동료들과 의논한 일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영상군의 일은 조정이 나라의 큰 계책을 위하여 청주에 하니 위에서 부득이 맞이 못하여 외지로 귀양 보냈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영상군이 허물을 요치고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행하게 적소에서 병사라도 한다면 성덕에 누가 될 것이니 신은 실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위로부터의 우애의 정은 진실로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조정의 의논을 소중히 여겨 부득이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신이 이 말을 끌어대는 것이 광망한 것 같으나 다만 성덕에 누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고 이어 소매 속에 감췄던 국조보감 한 권을 꺼내어 펴서 읽으며 아뢰기를. 세종이 김종수에게 경이 일찍이 언관이 되었을 때 자주 양령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나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양령의 과실은 여색에 어지럽고 군소들과 친합하여 소행이 광패하여 교회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태종이 대의로 패하였다. 필부도 형제에게는 오히려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어 허물 없는 데에 쓰게 하는 것이며
불행하게 죄에 걸리게 되면 간쟁하거나 액을 하여 죄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의 지정인데 내가 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필부만도 못하여 한 사람의 형도 비유할 수 없단 말인가. 경은 이 뜻을 알고 여러 사람에게 다 이르라. 내 장차 양령을 서울집에 불러다 두고 항상 서로 보며 우애의 정을 다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세종의 우애의 정은 이와 같이 지극하였습니다. 영상군의 일은 서로 좌정을 안 것이 아니고 다만 군소들이 빙자한 말에 의거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상께서 특명으로 방한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상군의 이런 검련의 대신에게 수위하니 조정이 중란하게 여기므로 뜻대로 방한하지 못하였다 하며 영사 심정이 아뢰기를 당초에 상께서야 어찌 찬출하고자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이 고금의 사변을 관찰하고 나라의 큰 계책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말세의 일은 진실로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상께서 비록 용서하고자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신 시종 사관이 우연히 어찌하였겠습니까? 근자의 한 사람의 유생, 생은 이 종익을 말한다. 이 일을 가지고 상소하였으므로 상께서 신들에게 하문하셨습니다. 신들의 의견은 이러하였습니다. 전년에 시종이 또한 이 일을 가지고 상소하였는데 대간이 그러다고 하였고 또 종사에 관계된 범죄 사건은 본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볍게 석방할 수 없으므로 신들도 방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의계하였습니다. 상의 우의 의정이 어찌 그로 하여금 근심하고 씨름하여 억울하게 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장차 그의 몸을 보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의 몸을 보존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외방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방관하더라도 금방 하여 자빈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께서 짐작하여 처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대사관 한승정은 아뢰기를 홍관이 아랫 말은 우애의 정을 중하게 여겨 아랜 것이니 그 뜻은 과연 마땅합니다. 그러나 말세의 일을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이미 크게 관계되는 일로 보고 깊이 의논하여 처리한 것이니 지금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또 그의 몸을 보존시키고자 한다면 본래부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으니 방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검토관 허자는 나아가 아뢰기를 조정이 종묘 사직의 대기를 위하여 처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를 외방에 두었으니 만약 시름과 억울한 심정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병사라도 한다면 아마 성덕에 크게 누가될 것입니다. 홍관이 아랫말이 매우 마땅하여 물정도 이와 같습니다. 마땅히 대신에게 하문하시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신들이 중대하게 여기는 일이니 또한 상께서 짐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특징간 한형류는 아뢰기를 특징간 한형륜이 아뢰기를 영상군은 정죄할 때에도 신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대신들이 전교의 뜻이 간절하고 지극함을 듣고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산이 비록 일에 간섭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번 간인이 핑계하는 말이 나오므로 그 몸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와 같이 조치한 것입니다. 다만 상께서 우친의 정이 부족한 바 있는 것 같으므로 혹 서울집에 두고 건방하는 것이 좋다고 의논하는 자가 있었으나 조정이 종묘사직의 대기를 위하여 한 일이기에 위에서 부득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상께서 짐작하여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경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 허경은 아래기를 만약 죄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지천을 외방에 가두어도 보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후세에서 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견성의 일은 지금까지도 물증이 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정조에서 남이가 모반하였을 때 조정이 보성군과 그의 아들 춘양군이 업무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찬출하여 청하니 예정이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뒤에 마지 못해 따라섰으나 얼마 안 되어 방언하였습니다. 하니 상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조정이 부당하다고 했으나 지금은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이와 같으니 다시 조정에 의논하겠다. 진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11월 11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 사온서 영이 수진이 아뢰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국가가 중국을 사모해 본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리에 한 가지만은 국속에 익숙하여 있어 중국 사신을 연양할 때를 당하면 재상이 번번이 술잔을 주고 왔는 예의를 잘 못하여 조정의 예물을 잃곤 합니다. 복색에 이르렀어도 사대부들이 각기 자기의 사사로운 편의에 따라서
따르기 때문에 승상하는 바가 일정하지 않아 통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례와 복색을 일체 증조에 따라 국가가 모향하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11월 1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삼군과 육경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영산군의 일을 오늘 경륜에서 장령 이 홍간이 하렸는데 좌우 재상들이 모두 석방시키려 하는 의사가 있었다. 이 의논이 나오기 전에 나는 이미 석방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이것은 영상 자신의 일이 아니고 간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조정이 처음에는 그에게 주의 주려고 하지 않았었으나 그의 일신을 보존케 하고자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근간에 내가 영산이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즉시 중서를 보내 문병하고 또 의원을 시켜 약을 갖고 가서 구류하게 하고 식물도 제급하게 하였다. 그때 나의 생각은 널리 의논하여 방언시키고자 했으나 또 진세호의 말에 나왔으니 내 생각에는 만약 속히 방언한다면 아마 조정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영산군의 처가 상은하에 석방해 주기를 청하였다. 나도 의논하고자 했으나 다만 그때에는 방언해야 할 명분이 없고 조정이 석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 만약 그의 처에 상언으로 갑자기 방언시킨다면 아마 조정의 뜻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또한 뜻대로 방언시키지 못했다. 이제 홍간의 말이 어찌 조정의 의견을 알지 못하고 아뢰었겠는가. 만약 불행히도 저곳에서 병사한다면 과연 군덕에 누가 되어 우애의 정도 없어지는 것이니 그를 방환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들은 의계하라. 하매 영의정 정광필 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영산군의 일은 비록 죄정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간인의 입에서 나왔으므로 조정이 나라의 대계를 위하여 죄주기를 청하였고 그리하여 이미 이와 같이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랫사람이 석방을 개청하기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대저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고금의 제왕들은 언니의 경증을 짐작하여 청리하였습니다. 하고 심정, 한형륜, 허광 등은 아뢰기를 신들의 의사는 이미 경륜에서 다 아뢰었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영산군의 일은 전에도 여러 번 의논하였다. 나는 매번 석방하고자 하였으나 조정이 마땅치 않다고 하므로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제 조정의 의논이 모두 석방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그의 방헌을 명한다. 그리고 서용하여 그 복록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라. 다만 옛부터 간이는 어느 세상에도 없는 때가 없는 것이니 영산을 지금 방환시킨다 해도 좌의정이 아랜 바와 같이 방금을 설행하여 무례배가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방금의 절목은 경들이 마련하여 아래라 하며 광필 등이 아래기라. 영산군의 일은 상께서 지극한 우애의 정으로 전교하시고 또 영산의 죄정도 알지 못한 일이므로 신들이 그 은혜의 경중을 짐작해서 상께서 재단하시기를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교를 들으니 방언을 명하시고 그리고 요 서용한다 하였습니다. 옛부터 큰 일도 찬축되었다가 방언되자마자 곧 서용한되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곧바로 서용하게 한다면 귀양살이 하던 곳에서 곧바로 품대 차림을 하고 오게 될 것이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방언한 뒤에 만약 군색한 일이 있으면 상께서 특별히 은자를 베풀어 구제하는 것은 혹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곳에 있으면서 이미 관의 곡식을 먹었으니 서울에 있을 때 구제해 준들 어찌 불가하다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정과 의가 둘 다 극진하겠습니다. 방한된 뒤에 천천히 그 행실이 고쳐졌는가를 보아서 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방한한 뒤에 서용하는 것에 대해 내가 헤아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영산이 저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관름을 먹었으니 방한되어 서울집에 오면 반드시 생활에 군색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용하여 그 복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다. 대신이 아뢰듯이 과연 마땅하니 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며 광필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생각하건대 영산군에 대한 방목 절목은 일찍이 신사년에 마련하였습니다. 청건대 정원으로 하여금 상고하였어서 아뢰게 하고 문자만 변경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진저실록 59관 중종 22년 11월 11일 을류 네 번째 기사. 또 정광필 등에게 전교하기를 전일의 대선 홍언필이 경륜에서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되니 풍년을 비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좌우의 재상들도 모두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효험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전에도 여러 번 하고자 했는데도 사고로 하지 못하였다.明年에는 마땅히 선농에 친제하여 백성을 위해 곡식이 잘 되기를 빌 것이다. 다만 올해의 주에 중사 선농과 문선왕에는 산제가 3일이고 치제는 2일인데 1일은 정든에서 1일은 제수에 산다 하였다. 지난번에도 밤중에 제수에 나아가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고 해서 의논하였다. 만약 제단 곁에 장막을 설치하고 제숙한다면 편치 못할 것 같다. 비록 보재운이 있으나 또한 장막을 설치하고 제숙할 수는 없다. 전에 들으니 광평대군의 집이 제단 근처에 있다고 하니 수소하게 하여 거기에서 제숙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정광필 등이 아래기를 그 집이 크고 또 가까우니 사가에 제숙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조의 전례에 따라 정례에서 제숙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또 근래에는 서팽하는 제사에도 상께서 상례처럼 치제하여 정사 창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 뜻을 번번이 아뢰고자 하다가 이제 마침 치제의 일을 하문하심으로 아울 아래입니다. 올해의 주 서금에 섭사인 때에는 전하는 제의가 없다 하였으니 섭사의 제사는 치제하지 마소서. 만약 섭사에도 치제하여 금기한다면 국사를 청려하는 날이 적을 것입니다. 형살 연락에 이르러서는 할 수 없더라도 그 밖의 일을 어찌 일체 금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편수하나 청단해야 할 일이 매우 많으니 조정조의 절에 따라 섭사에는 치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자의 대신이 밤중에 제수에 가는 것이 온편치 못하다고 아뢰었고 그 집이 크고 제단에 가까우며 또 빈 집이므로 여기에 제숙하고자 한 것이다. 경들이 아랫말이 과연 마땅하다. 섭사 때의 치제는 과연 전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중년부터 하게 된 일이다. 전일의 여조판서 허경이 또한 경륜에서 치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아랫일이 있다. 이제 대신이 아랫말도 이와 같으니 서례에 따라 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이어 허경에게 전교하였다. 나라에 성사가 있으면 외방의 유생들이 선비를 쉬취하지 않나 의심하여 상례처럼 서울에 모여 와서 매우 소요스럽다. 명년은 10년이므로 비록 친경의 예를 거행할지라도 별신은 보이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외방에 효유하여 유생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1일 을류 5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1일 을류 6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강도로 체포한 자를 어떻게 당상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겠는가 하기를 받고 하였는가를 이조로 하여금 고금하게 하여 아뢰게 하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2일 병술 첫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산군을 방한시키는 일은 어제 이미 전교하였다. 올라올 때 경과하는 길에서의 관사의 제공과 공개, 교군, 마피를 제급하도록 각도의 감사에게 하사하는 것이 좋겠다. 영산군은 황해도 감천에에 적거하였었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2일 병술 두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2일 병술 세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3일 정해 첫번째 기사 사인 박소가 정성의 뜻으로 아뢰기를 평택현감 조영글이 도적을 잡았다고 하여 상으로 가자한 일은 신들이 전에 이미 의심하였는데 이제 그 도 감사의 계본을 보니 그 상가한 일은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물이 야인에게 사로잡힌 때에는 변장이 야인을 금액한 것이 비록 많을지라도 공과 허물이 상쇄되어 그 죄를 논하지 않으면 또한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평택 경내에 도적이 일어나서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 조영글이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에는 구원하지 못하고 후일에야 찾아내어 잡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그는 파면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더구나 상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자에 김사가 용인 현령이 되었을 때 도적 잡은 상으로 가자에 통정대부가 되었고 이 형신 연풍 현감이 되었을 때에도 도적 잡은 것을 상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글의 일은 이것과는 같지 않는 것으로 전례 어긋남이 있습니다. 체포하느라 수고한 1, 2 등에게 논상하는 것은 오히려 좋으나 영글에게는 상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조영글에게 가자한 일은 특지 가자가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 해조가 대전과 전례를 원용하여 정사할 때 계품하여 합의를 받은 것이다. 그 뒤에 대간이 바로잡아 고칠 것을 아뢰어 왔으므로 마땅히 이조에 물어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즉시 이조로 하여금 그 사유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이조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대간에게 답하지 못하였다. 지금 대신이 아뢰는 것을 들으니 지당하다. 연결에 대한 상관은 바로잡아 고쳐야 하겠다. 또 이조가 즉시 고개하지 않은 것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3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 베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 베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동복현의 천둥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영복을 갖추고 모하간이 거동하여 친히 열병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 베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 베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보건대 향교동의 큰 길에 4명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밤이면 길가에서 자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곤 합니다. 몸에 덮을 것이 없으니 만약 날씨가 추워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경도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신들의 생각에 이것은 진구해야 된다고 여겨져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진구는 왕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뜻을 한성부에 전하라. 중조실록 59권 중종 12년 11월 1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 베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대사관 한승정, 사관 황사우, 헌납, 김기, 정은 이찬, 송순이 아뢰기라. 이달 17일 장악원의 습이 동지 하래의 습이를 말한다. 뒤에 양사가 모여서 긴급히 베일을 의논하였는데 오래도록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사헌부가 전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들이 사관원의 의사도 그와 같다. 다만 대신을 논박하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전자에 같이 논의하던 지평 황헌이 휴가를 얻어 가까운 곳에 가 있으니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다. 그가 오기 전에 먼저 전개를 의논하는 것이 미안한 듯하다 하였더니 장령 이 홍관이 낯빛을 번하면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어찌 한낱 지평을 기다린단 말인가 하고 또 황은에게 결정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서 사개가 패리하고 오만하여 방향무인한 태도였습니다. 장령 이 희건도 성낸 얼굴로 어찌 황은에게 견제된단 말인가 하면서 사기가 또한 모두 매우 평온치 못했습니다. 대저 대가는 비록 한두 사람이 서로 만나도 항상 예경을 다하고 감히 서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은 조정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사가 모여서 이를 가부를 논하는 것은 공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로운 성냄으로서 업신여기는 말을 한 것은 한가 사체에 매몰스러울 뿐 아니라 대간의 풍습이 날로 비하될 것도 알 수 있으므로 신들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런데 즉시 농기하지 않은 것은 그늘의 대간이 자주 취임되었으므로 그 소란스러움을 두려워한 것인데 며칠 동안 깊이 헤아려보니 다만 한테의 채무가 매몰될 뿐 아니라 장차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겠으므로 부득이 계달합니다. 파직시키고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긴급히 베일을 양사가 서로 가타부타 하는 것도 좋다. 동료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의논하고자 하는 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홍간 등이 성낸 얼굴로 오만한 태도로 본 것은 매우 잘못이다. 아랫말을 가지고 본다면 희근과 홍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희건도 성난 얼굴을 보였으니 모두 잘못이다. 모두 파직시키고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대저 대간이 기묘하지 않은 이로서 자주 체임되는 것은 나 역시 마땅치 않게 여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체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헌납 김기가 아뢰었다. 사에서 아랠 일이 있으나 이미 날이 저물었고 또 사엄부의 상상소가 오지 않았으므로 우선 아뢰지 않고 물러갑니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충청도 관찰사 윤은필과 충청수군 우후 주 계윤 등이 배사하였다. 상이 선정전에 생겨나고 은필에게 이르기를 생민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렸고 수령이 어지르고 어지르지 않은 것은 감사에게 달렸다. 따라서 감사는 엄격하고 밝게 살펴서 출적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백성을 잘 사랑해 기르는 자가 있으면 때를 기다리지 말고 계문하여 포장함으로써 선을 권장하고 탐욕하고 포악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계문하여 파출시켜서 악을 징계시켜야 할 것이다. 반드시 전처를 기다릴 것은 없다 하고 계운에게 이르기를 충청도의 방언은 다른 도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래 만호와 첨사 가운데 군조를 무율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대는 가서 힘을 다하여 검속하라. 함에 은필일 등이 아뢰었다. 마땅히 힘을 다하여 조처하겠습니다.